스펙, 제로, 정보, 제로, 그야말로 취업 준비 제로인 취준생을 위한 취업 정보쇼 취업을 부탁해. 네, 오늘도 취업의 문을 향해 힘차게 달려볼까요? 중국을 알면 취업이 보인다. 네, 코드명 CHINA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네, 찬바람이 불어도 차이나 코드는 계속됩니다. 저희와 함께 해주실 분들 소개해야겠죠? 먼저 오늘도 제 옆자리에 남규 씨 출첵하셨습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릴게요. 네, 잘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이렇게 출첵했는데요. 자, 여러분 이렇게 깔끔한 중국어 수업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렇게 명쾌한 중국어 수업 받아본 적 있으신가요? 오늘도 이렇게 수업만 들어도 속이 시원합니다. 중국어계 오늘은 사이다 페이쌤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중국어계의 사이다 BJ 배정현입니다. 네, 저를 이렇게까지 믿어주시는 만큼 오늘도 아주 청량하게 사이다 같은 중국어로 함께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오늘도 잘 부탁드립니다. 자, 그리고 지난주에 이어서 또 나와주셨는데요. 차이나 코드에서 잘생긴 남자 외국인 역할을 맡고 계시는 장영문 씨 오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장영문입니다. 오늘도 최선을 다해서 다하겠습니다. 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남규 씨는 주로 출근할 때 어떤 교통편 이용하세요? 저는 일단 새벽에 나오는데 보통 자가용을 타고 출근하는데 가끔 운동을 가거나 아니면 조금 가까운 데 막히는 곳 갈 때는 자전거를 거의 타서 이동을 하는 편입니다. 저도 오늘 촬영자 여기 오는데 차가 너무 막히는 거예요. 그래서 출퇴근 시간이지도 않았거든요. 그래서 너무 막히니까 자전거 타시는 분들 너무 부럽더라고요. 네. 약속 시간은 다가오는데 차가 움직일 생각을 안 할 때 그 심장이 이렇게 쫄깃해지는 기분, 맞아요. 그 심정 다들 느껴보셨을 거예요. 네. 중국에서는 이런 상황에서 대비해서 엄청난 모험을 감행한 청년이 있어서 화제입니다. 네.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이 중국 같은 경우가 이 교통체증이 더 심하다고 들었거든요. 네, 중국 사람이 원래 많아서 차도 많은 데 네네네. 있으니까 그 엄청 막혀요. 특히 명절 때는 이동 못할 정도로 기가 막혀요. 네. 그렇군요. 바로 이 청년도 이 중국의 중추절에 고향으로 가는 길인데요. 이 대중교통 말고 다른 교통수단을 선택했습니다. 우선 사진을 한번 보시죠. 네. 뭔가 자세히 보시면 네. 인라인 같은 네. 거를 타고 있는 인라인 스케이트를 타고 가고 있는 거죠. 네. 네, 그렇습니다. 지금 저 청년이 타고 있는 거. 저 청년은 지금 고향을 가는 길이라고 하는데요. 네. 교통체증이 너무 싫어가지고 무려 570km나 떨어진 거리를 지금 잘 보셨어요. 인라인 스케이트를 와. 타고 달렸다고 합니다. 아 진짜 얼마나 싫었으면 저걸 그러니까요. 타고 갈 생각이 네. 드는지 이해가 선뜻 안 가는데 저게 가능한지 얼마나 걸릴까요? 타고 가면? 일단 다리가 무사한지가 그 여부가 그러니까요. 너무 궁금하고 자그마치 5일이 걸려서 와. 도착을 했다고 하는데요. 고향에 도착하기까지 바퀴를 10개를 교체를 했다고 해요. 이쯤 되면 그냥 교통체증을 겪는 게 낫지 네, 않나 그럴 것 생각이 들 같은데요. 정도인데요. 네. 차 막히는 게 정말 얼마나 싫었으면 저렇게 달릴까? 또 자전거 타본 저로서는 저런 마음이 이해가 가긴 합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도 막힘없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대륙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지금 출발합니다. 各位晚上好，我是黄毛梅，欢迎收看中国密码 차이나 코드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네, 따자하오, 워짜오, 리난꼬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남규라고 합니다. 남규 씨, 네. 따자 하실 때 성조가 좀 서투르신 것 같아서 제가 중국어 선배로서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리자면 네, 따자하오, 워짜오, 리난꼬이. 네, 따자하오, 워짜오, 리난꼬이. 안녕하세요. 저는 이남규라고 합니다. 남규 씨, 네. 따자 하실 때 성조가 좀 서투르신 것 같아서 제가 중국어 선배로서 몇 가지 조언을 좀 드리자면 따는 네. 사성이니까요. 위에서 아래로 날카롭게 그 경상도 사투리 마 하는 것처럼 그런 느낌으로 좀 해주셔야 해요. 알겠습니다. 중국어는 음의 높낮이, 즉 성조에 따라서 뜻이 달라질 수 있으니까 주의해 주셔야 돼요. 여기가 이런 곳인지 몰랐는데 인사 한번 했는데 아주 제대로 혼난 것 같습니다. 그러게요. 어쨌든 뭐 알려주신 거니까 제가 또 든든한 선배님 말 따라서 잘 다시 한번 발음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따자하오죠. 네, 따자하오. 따자하오. 알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두 분 훈훈한 모습 너무 잘 지켜보았고요. 네, 갑자기 저는 이런 사자성어가 떠올랐어요. 반진빠량.
빤진빠야 사자성어가 떠오르더라고요. 아, 지금 상황에서의 사자성어라면은 뭐 일치월장, 뭐 청출어람 뭐 이런 건가요? 네. 맞나요? 솔직히 얘기하겠죠. 네. 빤진빠량. 네. 빤진하면 피차이판. 피차일반. 이렇게. 차일바. 네, 피장, 파장 뭐 이렇게 얘기하고 전문 용어로는 도낀, 객낀이라고 하기도 하죠. 네, 사실은요 우리 보미 씨 중국어가 사실 많이 늘기는 늘었어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오늘 좀 재미있게 화기애애하게 네. 공부 시작해 보려고 농담한 거고요. 네,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이 빤진빠량이라는 표현은요 회사 내에서 이렇게 갓 입사한 신입사원들이 뭐 네가 맞네, 내가 맞네 이렇게 설전을 하고 있으면 선배인 우리가 얘기해 줄 수 있을 것 같아요. 빤진빠량 이렇게. 네. 네. 관중팡요 오면 또이무치 죄송합니다. 저 겸손한 마음으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우선 지난 시간에 배운 내용부터 우리 좀 겸손한 마음으로 네, 복습을 좀 해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는 몇 가지 교통수단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우선 우리가 지하철 타고 출근을 했었거든요. 지하철 중국어 표현 기억하십니까? 겸손한 제가 한번 아, 네, 겸손하게 한번 제가 또 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배웠기 때문에 정확히 알고 있는데 네. 지하철하면 띠티에 우와, 맞죠? 완벽한데요. 띠티에 역시 성조 지적의 보람이 있는 것 보람이 같아요. 느껴지네요. 네, 띠티에 완벽하십니다. 그 우리 남규 씨가 중국어를 배우는 속도도 정말 띠티에만큼 아주 막 빠른데요. 네, 같이 한번 해볼게요. 네. 띠티에, 띠티에 띠티에, 띠티에 좋습니다. 네. 띠티에 우리 한 글자로 여러 개의 음을 막 늘려갔잖아요, 손가락으로. 일명 홍두깨 중국어라고 계속해서 이제 살을 붙이는 건데요. 오늘도 한번 쭉쭉 늘려볼게요. 자, 띠티에는 지하철이에요. 그러면 지하철을 타다라는 문장을 만들려면 앞에 뭘 붙이면 될까요? 쭈. 그렇죠. 쭈어. 그럼 세 글자를 이어서 해볼까요? 쭈어 띠티에. 띠티에 좋습니다. 지하철을 타다는 쭈어 띠티에. 이것도 좀 부족하니까 조금 더 늘려볼게요. 제가 중국어 문장을 말하면 여러분이 2번씩 따라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我坐地铁 시작. 我坐地铁 한 번 더. 我坐地铁 자, 다음 문장은 조금 더 길게 쭉 빼볼게요. 你坐地铁吗? 시작. 你坐地铁吗? 한 번 더. 你坐地铁吗? 자, 이건 너는 지하철을 타니? 라는 표현이었죠. 세 번째로 나는 지하철 타고 출근해 라는 문장을 만들 텐데요. 자, 我坐地铁上班 시작. 我坐地铁上班 좋습니다. 한 번만 더 해볼게요. 我坐地铁上班 시작. 我坐地铁上班 좋습니다. 제가 근데 이 띠티에 말고 다른 거 배웠던 게 기억이 나는데 비행기를 저희가 또 배웠었잖아요. 그렇죠. 네, 그게 페이지 이거였던 것 같은데 페이지 네, 눈치 보시지 말고 일성 자신 있게. 선배님 네. 페이지 맞나요? 네, 페이지. 아, 성조요? 네, 성조는- 저도 물론 잘 알지만 페이썸이 준비를 해 오셨을 거예요. 아, 네, 제가 페이니까 페이지 해드리는 걸로. 네. 페이지는 이게 기류 변동이 없이 일석으로 쭉쭉 페이지라고 하시면 되고요. 그렇다면 비행기를 탄다라고 하려면 또 앞에 쭈어 붙이면 되겠죠. 같이 해볼게요. 쭈어 페이지. 쭈어 페이지.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 복습은 좀 영문 씨 도움을 좀 받아볼게요. 네, 이번에 제가 여러분 문장 보스 도와드릴게요. 네. 제가 천천히 읽어볼 테니까 무슨 뜻인지 맞춰보세요. 좋습니다. 네. 네. 我想坐飞机. 我想坐飞机.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我想坐飞机.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想 무엇 그립다. 하고 싶다. 맞아요. 비행기 타고 무엇 싶다. 그렇죠. 我想坐飞机 비행기가 타고 싶어라는 표현이었죠. 그리고 我坐飞机去中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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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행기 타고 중국 간다? 네, 맞습니다. 우와 좋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그럼 이제 지하철도 타고 비행기도 타봤으니까 오늘은 직장인의 다리가 되어주는 다른 교통수단, 버스부터 배워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좋습니다. 버스는요, 우리 모두의 차니까 공공의 차, 꽁꽁의 차라고 해서 꽁꽁치처라고 해요. 꽁꽁치처 같이 해볼게요. 꽁꽁치처. 꽁꽁치처. 발음 너무 귀엽지 않아요? 네, 귀여워요. 네. 이게 단어가 뭐 페이지 이런 거보단 길긴 그렇죠. 한데 뭐 네. 꽁꽁 공공의 차 이렇게 하면은 조금 외우기는 꽁꽁치처. 쉬울 것 네. 같습니다. 네. 이게 버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뭐 지하철이나 비행기처럼 앞에 쭈어 이거를 붙이면 타다가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완벽한 이해입니다. 네, 맞습니다. 같이 발음해볼까요? 네. 坐公共汽车. 坐公共汽车. 坐公共汽车.
坐公共汽车. 그러면 이제 보미 씨가 우리 영문 씨에게 회사에 어떻게 가는지, 출근 어떻게, 어떤 교통수단으로 하는지 질문을 하면 눈치 빠른 영문 씨가 버스를 타고 한다고 본인이 현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답변을 해주실 거예요. 네, 짜고 치는 고스톱 한번 쳐볼까요? 시작. 你这么去公司？ 시작. 你这么去公司？我坐公共汽车去上班。 좋습니다. 坐公共汽车去上班。 좋습니다. 그리고 점머 아니고 점머. 怎么？你这么去公司？你这么去公司？ 그리고 점머 아니고 점머. 怎么？ 지적해 주세요, 막. 제가요? 네, 저 뭐 아까 삼성은 너무 혼나갖고 막 제가 감히 뭐 선배님을 이렇게 꾹꾹 어떻게 눌러야 바꿔드리겠네. 된다고. 네, 좋습니다. 이렇게 중국어 배우니까 네. 베트남 중국인 친구에게 중국어로 말도 걸 수 있고 너무너무 좋네요. 네. 你这么去公司？你这么去公司？坐公共汽车去上班。 좋습니다. 坐公共汽车去上班。 좋습니다. 쌤, 저는 지하철, 버스, 비행기를 타는 경우보다는 직접 운전을 해서 가는 경우가 좀 많거든요. 네. 그러면 자동차는 뭐라고 해야 하나요? 자동차. 汽车라고 합니다. 네. 공공汽车앞에 공공 거汽车. 빼고 뒤에 거汽车라고 하면 그게 자동차가 될 수 있고요. 네. 그러면은 그때는 내 차가 워더차고 워더차. 타는 게 쭈어니까 쭈어 워더차 이렇게 하면 되나요? 맞아요. 네. 일반적으로는 워더汽车라고 하지 않고요. 그냥 내 쭈어 차는 워더차. 네, 스웩 있게 워더차. 워더차. 네. 워더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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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워더차. 워더차. 네, 근데요, 쭈어는 가만히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앉아 있을 때 쭈어를 쓸 수 있고요. 네. 보미 씨나 남규 씨 같은 경우에는 직접 운전을 하시잖아요. 네. 그때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으면 큰일 나죠. 그래서 그때는 동사가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면 길을 열고 나간다고 해서 열 개자를 써가지고 카이를 쓰셔야 돼요. 그러면 차는 처고 열고 나가는 거는 카이니까 두 개 합쳐볼게요. 카이처. 카이처. 그쵸, 카이처. 카이처. 이게 운전하다라는 표현이 되고요. 네, 한 번만 더 따라해볼게요. 카이처. 카이처. 이게 신기하게 이렇게 하면 잘 외워져요. 카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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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예요. 카이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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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잘 외워져요. 카이처. 제가 좋습니다. 출근할 때 네. 이렇게 하면서 와야겠어요. 그냥 카이처, 워 카이처. 워 카이처. 좋습니다. 아, 너무 알겠습니다. 좋아요. 네. 버스는요, 우리 모두의 차니까 공공의 차, 꽁꽁의 차라고 해서 꽁꽁치처라고 해요. 꽁꽁치처. 같이 해볼게요. 꽁꽁치처. 꽁꽁치처. 이게 버스 같은 경우에도 다른 뭐 지하철이나 비행기처럼 앞에 쭈어 이거를 붙이면 타다가 그렇죠.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네. 坐公共汽车。 쭈어, 꽁꽁치처. 坐公共汽车。你这么去公司？你这么去公司？我坐公共汽车去上班。坐公共汽车去上班。 좋습니다. 그럼 보미 씨한테 질문 하나 드려볼까요? 네. 宝美你会开车吗？ 아, 宝美你会开车吗？宝美你会开车吗？ 아, 후이. 후이. 会。 배운 지 얼마 안 됐다, 이거. 네, 저희 할 줄 아는 거 말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네. 아, 그러니까 운전할 줄 아냐고 물어보신 네. 것 같은데, 试试我会开车. 좋아요. 试试我会开车. 좋아요. 자, 我 이제 开着上班. 아, 운전해서 와, 이제- 출근하신다까지. 잘하신. 试试我会开车. 좋아요. 我 자, 开 이제 着上班. 아, 운전해서 와, 이제- 출근하신다까지. 잘하시는데 좋습니다. 저희가 뭐 지하철 배웠고 비행기도 배웠고 버스도 네. 배웠고 자가용까지 배웠는데 저희가 아직 안 배운 게 있을까요? 네. 아무래도 여러분 출장이나 여행으로 중국에 가면 택시를 타야 하는 경우가 많이 생길 것 같아서 네, 네. 맞아요. 네, 택시를 탔다는 표현 여러 가지 있는데요. 그 중에 가장 많이 쓰는 것으로 알려드릴게요. 네. 택시를 타다 중국어로 坐出租车 쭈어, 추주처. 坐出租车 쭈어, 추주처. 이렇게 쭈랑 추랑 계속 연결돼서 발음이 아, 잘 안 되네. 힘드네요. 한 번만 다시 해주시면 안 될까요? 坐出租车坐出租车 쭈어, 추주처. 추주처. 아이고 어렵네요. 같이 뱃말놀이요, 뱃말놀이. 추주처. 추. 근데 다 일성이니까 쭉 밀고 나가면 돼요. 그렇죠. 추주처. 좋아요. 이렇게 좋습니다. 하면 잘하고 되나? 계십니다. 네. 그럼 뭐 그냥 택시만 말하려면
추주처라고 하시면 되고요. 추주처 별로 어렵지 않아요. 추는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쭈는 빌리는 거예요. 나가서 잠깐 빌려 타는 차, 그게 추주처예요. 나가서 빌려 타는 차인데 이 차는 우리가 운전하지 않고 가만히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다라고 하려면 쭈어 추주처라고 쓰시는 거죠. 쭈어 추주처. 네. 근데 아까 영문 씨가 택시를 타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표현이 있는지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 표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말씀 주신 것처럼 가장 보편적으로는 쭈어 추주처, 교과서에는 대부분 다 쭈어 추주처가 안내돼 있어서 사실 이것만 알고 계셔도 되는데 문제는 중국 갔는데 내가 알고 있던 표현이 아니라서 당황스러운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 더 상황을 좀 알려드리면 택시를 타다는 쭈어 추주처, 근데 택시를 타다와 택시를 잡다까지 함께 쓸 수 있는 표현이 따처, 따처. 네, 따처. 이게 따자가요. 우리가 수타면 할 때 그 타자예요. 그래서 이게 때리다라는 뜻이 있는데 처음에 저는 따처라고 하길래 차를 막 이렇게 때리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 손으로 택시를 이렇게 잡는 동작에서 이래야 돼서 동작으로 그렇죠. 때리다. 따처 그러면 택시를 잡다 혹은 택시를 타다의 뜻이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의 표현은 아까 그 따자를 그대로 써서 따띠라고도 하는데요. 따띠 역시 택시를 타다의 뜻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我打的去上班라고 얘기하면 나는 택시 타고 출근한다고요. 어떤 친구가 또 我打车去上班 이것도 같은 뜻. 我坐出租车去上班 다 같은 뜻이에요. 그 세 가지 표현을 다양하게 쓰인다는 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집을 나서서 대중교통을 타고 어느 정도 이동하는 수단은 다 정리가 된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면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 잘 기억하고 있는지 한 번 더 단어 정리해서 암기하는 거 도와드릴게요. 네. 네. 자, 그럼 금세 이제 까먹으니까 단어만 딱 말씀하시지 말고요. 귀찮더라도 이렇게 문장으로 만드는 연습이 좀 필요한데요. 그럼 제가 단어를 딱 제시하면 보미 씨하고 남규 씨가 요거를 좀 아까 홍두깨처럼 문장으로 좀 길게 늘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첫 번째 제시어는 띠티에 지하철입니다. 띠티에 어떤 문장 만들 수 있을까요, 보미 씨? 我喜欢坐地铁我喜欢坐地铁 그렇죠. 我喜欢坐地铁 저는 전철 타는 것을 좋아해요 라는 멋진 문장이네요. 이번에는 공공의 차, 공공치처 어떻게 문장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 公共汽车，你坐公共汽车吗？ 그렇죠. 你坐公共汽车吗？ 그렇죠. 你坐公共汽车吗 아주 쉽게 잘 빠져나가시네요. 너는 버스를 타니? 라는 표현이 되겠죠. 잘하셨습니다. 세 번째 교통수단은 조금 발음하기가 힘드니까 우리 네이티브 스피커의 도움을 좀 받아볼게요. 세 번째 단어는 추주처입니다. 今天坐出租车上班。今天坐出租车上班。 들으셨어요? 무슨 뜻인지? 오늘 택시 타고 출근한다.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교통수단은 자주 탈 일은 없지만 늘 타고 싶은 거죠. 페이지가 남아있는데요. 자, 이거는 제가 한번 해볼 거예요. 네, 대륙 진출 프로젝트 차이나 코드. 저는 중국 현지 방송 너무 하고 싶은데요. 네, PD님께 좀 여쭤보려고요. PD님, 我们什么时候坐飞机? PD님, 我们什么时候坐飞机?我们什么时候坐飞机? 什么时候언제? 네, 우리 제 마음을 언제 비행기 읽어주세요. 타냐? 그렇죠. 언제 태워주실 거냐? 네. 좋습니다. 근데 저희 진짜로 대륙 진출해서 네. 좀 페이지 하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뭐 그냥 택시만 말하려면 추주처라고 하시면 되고요. 추주처 별로 어렵지 않아요. 추는 나가는 거잖아요. 우리가 밖에 나가서 쭈는 빌리는 거예요. 나가서 잠깐 빌려 타는 차, 그게 추주처예요. 나가서 빌려 타는 차인데 이 차는 우리가 운전하지 않고 가만히 뒤에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택시를 타다라고 하려면 쭈어 추주처라고 쓰시는 거죠. 쭈어 추주처. 근데 아까 영문 씨가 택시를 타다라는 표현이 여러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어떤 표현이 있는지 시청자분들께서도 좀 궁금해하고 계실 것 같아서 그 표현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따처. 따처. 네, 따처. 이게 따자가요. 우리가 수타면 할 때 그 타자예요. 잡는 동작에서 이래야 돼서 동작으로 그렇죠. 때리다. 따처 그러면 택시를 잡다 혹은 택시를 타다의 뜻이 되는 거고요. 네, 또 하나의 표현은 아까 그 따자를 그대로 써서 따띠라고도 하는데요. 따띠 역시 택시를 타다의 뜻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친구가 我打的去上班 라고 얘기하면 나는 택시 타고 출근한다.
자, 그럼 이쯤에서 고품격 비즈니스 중국어 꼭 기억해야 할 오늘의 한마디도 한번 알아볼까요? 그럴까요? 네, 오늘의 한마디는요. 교통수단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네. 우리 오늘의 인턴 사원 남규 씨와 또 항범이 대리가 둘이 같이 외근을 가게 됐어요. 근데 카이처 해가지고 가려는 인턴 사원을 뜯어 말리며 항범이 대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영문 씨, 我们坐地铁去吧，现在堵车。我们坐地铁去吧，现在堵车。我们坐地铁去吧，现在堵车。 네, 막 기니까 듣기 싫어지죠. 네, 영혼이 앞에 막 문장 나오네. 그렇죠. 앞에 문장은 들으셨을 거예요. 我们坐地铁去吧. 어떻게 그거 가자고요? 들렸어요. 네, 우리는 坐 지하철 地铁 타고. 전철 타고 去吧. 갑시다라는 맞아. 표현이었어요. 네. 왜냐하면 现在 이게 언제죠? 现在 현재, 현재 지금 네. 堵车가요. 堵가 막히다. 처는 차. 그러니까 차 지금 막힌다. 차 막혀라는 간단하고 유용한 표현이에요. 네, 그럼 같이 한번 발음 연습만 해볼게요. 네. 我们坐地铁去吧.我们坐地铁去吧。现在堵车. 现在堵车. 좋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국어 선배님의 위상을 좀 이렇게 마음껏 펼치고 계신데요. 네. 초반에 그 말씀드린 그 피장파장, 도찐개찐 이런 건 좀 취소하는 걸로 하고요. 네. 자, 우리 보미 씨가 이제 후배 사원에게 차 막히니까 지하철 타고 가지라고 한번 이야기를 멋지게 중국어로 해볼게요. 네. 我们坐地铁去吧，现在堵車。我们坐地铁去吧，现在堵車。 가시죠. 가시면 됩니다. 네. 너무 예쁘게 말씀하시긴 했는데 네. 일단 제안을 하는 거니까 我们坐地铁去吧 하지 않고 我们 가자라는 표현으로 我们坐地铁去吧. 我们坐地铁去吧，去吧。 일단 제안을 하는 거니까 我们坐地铁去吧 하지 않고 我们 가자라는 표현으로 我们坐地铁去吧. 去吧。 네, 조금 자연스럽게 다시 한번 해볼까요? 我们坐地铁去吧. 그리고 뒷발음 너무 좋았어요. 现在堵车.现在堵车，现在堵车。 가시죠. 现在堵车. 좋습니다. 네, 그럼 이번에는 적절한 답변을 한번 알아볼게요. 영문 씨 좀 도와주세요. 好，我听你的。好，我听你的。 네, 好 아는 거고요. 네. 听 아는 거고요. 리더 리더. 다 아는 건데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무슨 뜻일까요? 일단 하오는 좋다. 좋아. 뭐 알겠다 네. 이렇게 하고 나는 들었다. 너의 말을 듣는다. 듣겠다. 듣는다. 그렇죠. 나는 너의 말을 듣는다. 의역하면 의견을- 너의 의견을 듣겠다. 너의 의견을 따르겠다라는 센스 있는 표현이 돼요. 어려운 글자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네. 다시 한 번만 따라 해볼까요? 네. 好,好,我听你的.我听你的.好,好,我听你的.我听你的. 네, 나중에 혹시 뭐 미용실을 갔어요. 그럼 머리 어떻게 해드릴까요? 我听你的. 그리고 오늘 식사 어떻게 할까요? 저는 이쪽 요리 잘 모르는데 그때도 我听你的. 어떤 상황이든 이렇게 선택을 잘 못할 때 네, 기아의 말을 듣겠습니다, 따르겠습니다라는 표현으로 쓸 수 있어요. 좋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남규 씨가 네. 전철을 타자고 제안하는 황보미 대리의 말을 잘 따르겠다라고 네, 아주 순종적인 태도로 한번 표현해 보겠습니다.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아까 순종. 너무 기가 죽어서 네네네. 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好,我听你的.好，好,我听你的. 손 모양 보셨어요 방금? 저도 모르게 저 의도한 게 네, 아니거든요. 저도 모르게. 네. 好,我听你的.好，好,我听你的. 손 모양. 미안해지네요. 무섭네요, 되게. 갑자기. 네. 네, 이쪽이 서열 정리가 아주. 어떻게 잘했나요? 네, 좋습니다. 네, 我好,我听你的. 이게 진심을 담으니까 역시 발음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네요. 정확했죠? 네. 네, 이렇게 중국어로 교통수단을 표현하는 방법까지 익히고 나니까 진짜 중국에 가서 한번 실전으로 활용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진짜 언젠가는 꼭 그런 날이 한 번은 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도 유익하고 유쾌한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페이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시. 우리 보미 씨가 이제 후배 사원에게 차 막히니까 지하철 타고 가지라고 한번 이야기를 멋지게 중국어로 해볼게요. 我们坐地铁去吧，现在堵车。 가시죠. 가시면 됩니다. 我们坐地铁去吧，现在堵车。我们坐地铁去吧，现在堵车。 그럼 이번에는 적절한 답변을 한번 알아볼게요. 好，我听你的。好，我听你的。
나는 너의 말을 듣는다. 의역하면 의견을- 너의 의견을 듣겠다. 너의 의견을 따르겠다라는 센스 있는 표현이 돼요. How,我听你的. How, 我听你的. 손 모양 보셨어요 방금? 저도 모르게. 네, 대륙을 뒤흔든 중국 기업들 전 세계에서는 어떤 성적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고 또 분석해보는 시간입니다. 네, 중국은 역사적으로 미인들이 유명한 나라잖아요. 그쵸. 동양의 클레오파트라로 불리는 양귀비를 비롯해서 이 서시, 왕소군, 초선까지 중국의 4대 미녀로 불리기도 해요. 네, 그리고 요즘도 중국은요 아주 미에 대한 관심이 최고조에 이른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인들에게 미, 메이, 황바오메이 할 때 메이는요 맞습니다. 인생에서의 상당히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맞아요. 예전에 중국 여자들 화장 거의 안 하고 나오는데 요즘은 화장을 잘하고 나와요. 네. 좀 잘 꾸민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렇게 좀 아름다워지고 싶은 중국 여성들의 열망이 네. 중국 뷰티 산업의 성장을 이끌어오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네, 드는데 맞습니다. 이 최근 중국 뷰티 산업의 중심에 또 화장품 분야가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저희가 이 시간에 중국의 많은 기업들에 대해서 알아보고 공부해 오고 있는데요. 네. 그러고 보니까 중국의 화장품 기업에 대해서는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사실 이렇게 많은 분들이 중국 화장품이라고 하면 이제 고개를 좀 갸우뚱하고 계실 수도 있는데요. 중국인조차도 이 메이드 인 차이나 화장품에 대해서는 이제 큰 관심, 큰 기대가 있지 않았던 게 사실이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런데 이제는 또 중국의 화장품 시장이 큰 변화의 시기와 성장의 시기를 맞이했다고 하는데요. 10년 전에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서 점유율 10%에도 못 미쳤던 중국 화장품이 현재는 그 점유율이 2배 정도 가까이 뛴 상황이라고 합니다. 그런가요? 그 네. 중국 화장품에 대해서 중국인들의 인지도는 어떤 편인가요? 네, 옛날에 중국 화장 믿음이 없었는데 지금은 유명한 중국 브랜드 생기면서 쓰는 사람도 많아지고 있어요. 네. 이 외국 제품들이 점령하다시피 했던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이 꾸준한 성장으로 인지도와 점유율을 높여가고 있는 기업. 그 기업이 오늘의 주인공인데요. 바로 상하이 자화입니다. 네, 상하이 자화라고 하는데요. 상하이 자화. 중국산 화장품에 대한 선입견을 점점 이제 깨나가면서 자국민들에게 점점 신뢰받는 기업으로 자리를 잡아 나가고 있는 회사입니다. 네, 사실 이 중국 화장품 산업이 외국 기업이 90%에 육박하는 절대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네. 이 토종 대표 브랜드로서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해 나가고 있는지 하나하나 알아볼 텐데 네. 먼저 보미 씨가 준비해온 기업 리포트부터 함께 보시죠. 이름 샹하이 자화. 1903년 탄생. 자, 퀴즈입니다. 2017 빼기 1903은? 자, 퀴즈입니다. 2017 빼기 1903은? 정답 100 그래요? 아닌가요? 100은 아닐 것 같은데요? 뒷자리가 다르네요. 100 아니에요? 네, 부끄럽네요. 맞습니다. 대략 샹하이 자화는 100년이 넘는 역사를 네. 가진 기업인데요. 게다가 샹하이 자화 그룹의 전신은 그보다 5년 앞선 1898년에 세워진 기업, 이 광성항이라는 화장품 업체인데요. 광성항을 만든 창업가 펑푸테는 홍콩 여성들이 비싼 외국 화장품을 쓸 수밖에 없던 것을 안타까워했습니다. 그래서 직접 스킨, 로션, 머리기름 등을 만들어 홍콩 여성들의 사랑을 받게 되는데요. 홍콩의 첫 토종 화장품 업체로서 홍콩을 대표하는 샹메이라는 화장품 브랜드를 만들게 되죠. 네. 이 샹메이는 쌍둥이 자매란 뜻인데요. 펑북탄 회장이 꿈속에서 전통 의상을 곱게 차려입은 쌍둥이 자매를 보고 행운을 가져다줄 상징으로 여겨 이름을 짓게 되는데요. 재밌네요. 쌍둥이들이 진짜 행운을 가져다 줬을까요? 홍콩에서 큰 성공을 거둔 후 2년 뒤 상하이에 진출을 하게 되죠. 상하이에서 처음 시작한 사업 품목은 바로 비누. 상하이에 비누 공장을 크게 설립하면서 중국 진출을 하게 되고 이름도 이때 샹하이 자화로 바꾸게 됩니다. 네. 풀이하면 집에서 쓰는 화학용품의 대표주자라는 의미입니다. 시간이 흘러 샹하이 자화는 조금씩 이름을 알리게 되지만 화장품 사업에 본격적으로 뛰어든 건 1980년대 들어서부터였습니다. 하지만 외국 브랜드들이 점령하고 있던 중국 화장품 시장에서 명함을 내밀기란 역부족이었죠. 네. 비누를 계속 만들까, 화장품에 도전을 할까, 고민에 고민을 거듭하던 샹하이 자화는 자존심을 한번 굽히기로 합니다. 그랬군요. 바로 해외 업체와의 활발한 협력을 통해 화장품 시장에 진출하기로 한 건데요. 네.
이 결정은 샹하이자의 성장으로 이어집니다. 1985년 프랑스 화장품 회사인 로레왈과의 기술 협력을 시작으로 1987년에는 일본 가네보와의 제휴를 통해 신제품을 출시했고 합작 회사까지 설립합니다. 이후 미국, 일본, 프랑스 업체들과 끊임없는 교류를 통해 자리를 잡아갔고 2004년에는 루이비통 그룹 소유의 화장품 업체인 세포라와 합작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런 해외 업체와의 협력을 통해 샹하이자와는 중국에서도 조금씩 입지를 굳혀나가기 시작하는데요. 2006년 이후 진행해온 브랜드 다각화 사업으로 생활용품 브랜드, 남성 전용 화장품, 영유아용품 브랜드까지 영역을 넓혀 나가게 되죠. 그야말로 한 세계를 살아낸 기업의 화려한 부활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현재 중국인들에게 점점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샹하이자와. 앞으로도 계속된 도전으로 중국 화장품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것입니다. 쭉! 네, 샹하이자와가 100년을 넘은 그렇네요. 기업이네요. 제가 100년이라고 했던 건 다 잊어주시고요. 100년을 넘은 기업이었습니다. 네. 뭐 그 긴 시간 동안 보내오면서 우여곡절이 물론 많았겠지만 네. 결국은 이 화장품이라는 아이템을 선택을 했고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이 해외 업체들과 협력을 선택했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신의 한 수였겠네요. 네, 자립적으로는 시장에 진출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선택한 어떤 최후의 방법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네. 어쨌든 이 100년 기업이라는 자존심을 잠시 내려놓고 해외 기업들의 도움을 좀 받았다는 게 어떻게 보면 좀 멋진 선택이었던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저희가 아까도 이야기를 나눠봤지만 중국인들이 아름다움에 굉장히 관심이 많다고 했잖아요. 네. 화장품 같은 뷰티 제품에 대한 관심도 점점 많아지고 있나요? 옛날에 거의 로션만 바르는데 네. 지금은 마스크팩, 아이크림, 아. 선크림도 많이 쓰고 있어요. 네. 특히 한국 마스크팩 인기가 많아요. 저는 이쯤에서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 게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킨이랑 로션이랑 선크림 이렇게 세 개를 바르거든요. 세 분은 어느 정도까지 바르는지 먼저 보미 씨부터. 사실 저도 비슷한 게 방송 아닐 때는 화장을 잘 안 하는 편이어서요. 몇 개 없을 텐데. 네. 네. 페이스? 대부분 다 비슷할 것 같아요. 네, 저도 이제 보통 때는 화장을 하지 않기 때문에 뭐 많이 해야 뭐 5단계? 5단계. 네. 5단계면 어느 정도죠? 뭐 스킨, 로션, 그다음에 수분을 공급해야 아, 되고 크림 같은 거? 네, 그리고 저는 이제 제 나이가 되면 이제 주름을 좀 신경 써야 되고 그리고 이제 미백 아, 정도. 5개 넘을 것 같아요. 그 정도. 그 정도. 네. 영문 씨는 어떻게 더 좀 많이 하시는 편이세요? 좀 여러 가지 있어요. 아, 그래요? 얼마나 제일 돼요? 많을 것 같은데. 네. 들어볼까요, 한번? 스킨, 로션. 기본적으로 스킨, 로션, 다음에는 선크림, 선크림 다음에 비비크림. 아, 비비크림은 비비크림은- 여름에는 좋지 어. 않으니까 파운데이션. 우와. 파운데이션. 그리고 마지막은 미스트까지. 미스트까지 뿌리는. 그렇군요. 근데 저희 방송해야겠네요. 보미 씨랑 페이쌤은 정말 얼마 안 바르는 게 네. 최근 중국 설문조사에 의하면 중국 20, 30대 여성들이 평균 12단계 화장을 한다고 결과가 나왔거든요. 그리고 4명 중에 1명은 저희 이 4명 중에 1명은 무려 17단계 이상의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합니다. 아니, 근데 그렇게나 바를 게 있어요? 그러니까요. 저도 17개나? 이렇게 많은 종류가 있는 줄 몰랐는데 저도 그건 처음 4명 중에 들었는데. 1명은 17단계의 화장품 단계를 밟고 있고 점점 뭐 세분화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니 근데 제가 알고 있는 화장품 종류를 뭐 다 동원해도 네. 17개가 안 되는 것 같은데 17단계가 어떻게 완성되는지 너무 궁금하네요. 네. 근데 이 설문조사에 의하면 자기 전에 평균 5.5단계 화장품 자기 사용을 전에? 했다고 하고요. 2010년에 평균 2.5단계에서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라고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네. 네, 메이크업과 화장에 대한 관심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말일 텐데요. 네. 여성 소비자들이 주로 이 기초 화장품에 관심이 많았는데 최근 들어 이 색조 화장품까지 관심이 급증한 것도 한몫을 했다고 하네요. 네. 네, 그리고 중국 화장품하고 우리하고 좀 다른 점은요. 이제 광고 같은 걸 보면 우리는 되게 다양한 기능을 각자 강조하잖아요. 이를테면 뭐 젊은 여성들에게는 좀 미백 강조한다. 그리고 좀 건조한 시기 겨울에는 수분 공급을 강조하고 그다음에 조금 연세 있으신 분들에게는 이제 주름 개선을 강조하고 하는데요. 중국은 메이바이 그 무조건 하얀 얼굴에 대한 맞아요. 강조와 광고가 엄청나게 많은 게 조금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우리하고 다른 점이었었어요. 네. 그러면 우리의 사이다 페이쌤께서도 중국 화장품 혹시 사용을 해보셨나요? 네, 저 이쪽 방면은 사이다는 아닐 것 같긴 한데, 네, 화장품 얘기 나오니까 우리 보미 씨 초롱초롱한 이 눈빛
수업 시간에도 좀 봤으면 좋겠네요. 네, 이건 그렇고 저는 중국 유학생활 할 때 그리고 중국에서 이제 지낼 때 광고를 이제 보고 제품을 사게 되잖아요. 네. 근데 유혁비 씨가 광고 모델로 나오는 어떤 제품 중에 원비추엔이라는 수분 크림이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제품 속 유혁비 씨 너무 예뻐서 그게 중국 화장품인데 저도 그렇게 될 줄 알고 사가지고 발랐었던 네. 기억이 나네요. 네. 자, 이 중국에 얼굴값 경제라는 용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얼굴이 예쁘면 얼굴값이 높다고 하고 또 상품의 디자인이 좋아도 얼굴값이 높다고 이렇게 같은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뭐 여기 계신 세 분은 정말 얼굴값이 좋으신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한번 해봅니다. 근데 그 얼굴값을 한다는 말이 한국에도 똑같은 말이 있는데 조금은 부정적인 말로 네. 사용되긴 하는데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고 얼굴값 하네. 뭐 그렇죠. 이런 네. 말로는 저희가 쓰이는데 그 기업 리포트에서도 나왔지만 샹하이 자화라는 뜻이 집에서 쓰는 화학용품의 대표 주자라고 했는데 네. 그 샹하이는 상해인 것 같고 맞습니다. 그러면은 자화가 그 뜻인 건가요? 네, 자는 우리 따지아 할 때 그 지아예요. 집 가자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집에서 사용하는 화는 화학용품이라기보다는 화장품, 화장품을 얘기한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집이라는 게 집에서 쓰는 화장품, 밖에 나갈 때 못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지아가 좀 따지아의 뜻까지 품어서 회사 이름을 네이밍을 한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쓰는 화장품, 샹하이에서 그 샹하이 회사가 있고 모두가 쓰는 화장품 이 정도로 해석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러면 이제 상하이자와의 100년 경영 비결을 키워드로 한번 알아볼 텐데요. 네. 그 오랜 시간을 뚫고 나와서 어떻게 빛을 발하게 됐는지 이 키워드에 주목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키워드 하나, 모기 비켜입니다. 모기? 네. 목이 있죠. 화장품 이야기하고 있는데 다짜고짜 모기한테 비키라고 해서 많이 놀라셨을 네. 텐데 이 한여름에 모기 쫓아내려고 몸에 이렇게 뿌리고 바르고 하는 네. 제품 있는 거 다들 알고 네. 계시죠? 네. 네, 이 샹하이 자회에서 나온 모기 퇴치용 화장수가 완전 효자 상품이라고 합니다. 네, 이름이 류선이라고 하는데요. 1990년에 첫 출시가 됐는데 이 제품은 중국에서 가장 인지도가 높은 생활용품 브랜드로 샹하이자와의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진짜 효자 상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모기 퇴치용 화장수 되게 낯설죠. 처음 들어봤죠. 네, 저도 사실 북경 유학 시절에는 잘 몰랐었어요. 근데 제가 최근에 이제 그 꾸이린이라고 해서 광서성, 그 남쪽 지역에 여행을 간 적이 있는데 그쪽은 가는 데마다 이걸 파는 거예요. 뭐 여름이기도 했지만 이제 네. 그쪽이 좀 습하고 아무래도 이제 북쪽보다 좀 벌레가 많다 보니까 이런 제품들이 굉장히 많아서 저도 좀 되게 놀랬었던 기억이 있어요. 네, 그 중에서도 이 샹하이 자와의 류선을 많이 선호하는 편인가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엄청 유명해요. 그 모든 집에다 다 있는 거예요. 그 싸고 향도 좋고 그리고 목에 잘 안 물리고 안 물려요. 그 어렸을 때는 이거 계속 썼어요. 아, 그러시구나. 모든 집에 다 있다 이 말이 굉장히 와닿는 것 네. 같은데 네. 이렇게 류선이 샹하이 자와를 든든하게 받쳐주고 있는 가운데 화장품 브랜드 개발도 끊임없이 노력을 했습니다. 그 결과 최근에는 허보리스트라는 브랜드도 이 사랑을 많이 받고 있다고 합니다. 네. 네. 이 허브리스트는 처음부터 해외 브랜드와 겨루고 또 해외 시장을 공략하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 중국 소비자들을 공략하기 위해서 한방 생략을 재료로 만들었다고 해요. 네, 그리고 대부분의 중국 화장품 업체들이 저가 시장을 공략하는 것과는 좀 대조적인 모습이었는데요. 중고가 시장에 안착을 한 기업입니다. 사람 심리가 또 좀 그렇잖아요. 이렇게 너무 싸면 이렇게 믿음이 좀 잘 안 가고 맞아요. 왜 이렇게 싸지라는 생각이 드는 게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또 반면에 어느 정도 가격이 있으면 왠지 모르게 신뢰가 가는 네, 어떻게 보면 좀 그런 점을 잘 활용한 회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자, 그럼 이 샹하이 자와에서 나온 브랜드 중에 중국인한테 사랑받는 다른 브랜드가 또 있을까요? 네, 상하이 자화는 다양한 브랜드가 있는데요. 네. 그 중에百草集 나는 그 한방 스킨케어가 인기가 많아요. 네, 저희 어머니도 그거 쓰고 있어요. 다 주변에서 뭘 다 쓰고 있는. 네, 그러니까요. 네, 한방 화장품을 개인적으로 참 좋아하는 한 명으로서 이 제품들을 한번 꼭 써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 혹시 페이쌤은 써보셨나요? 샹하이 자화에서 나온 제품 중에는 저는 사실 화장품을 써본 경험이 없고요. 네. 바디 상품들도 유명해서 저는 이제 유학 시절에는 바디 상품들을 많이 뭐 바디 로션이라거나 이런 제품 썼던 기억이 있어요. 네. 네. 자, 이제 다음 두 번째 키워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키워드 둘, 트렌드를 이끌어 나가는 100년 기업입니다. 와. 네, 이 백년 기업이라는 말과 트렌드라는 단어가 참 안 어울린다는 생각도 그러네요. 드는데요. 네. 이 샹하이자는 중국의 흐름을 읽어내서 그것에 맞는 제품의 브랜드를 출시하는데 한 발짝 앞서 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남성 화장품이 대표적이에요.
중국 최초 그리고 중국에서 유일하게 남성 전용 화장품 브랜드를 출시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은 아시아 최대의 남성용 화장품 시장이기도 한데요. 1인 가구 남성이 증가함으로 인해서 아시아 최대 남성용 화장품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다고 합니다. 바이두 통계에 의하면요, 남성용 화장품 검색 횟수가 연간 30%씩 증가하고 있다는 기록이 나왔다고 하네요. 영문 씨도 좀 지금 메이크업이 약간 된 상태인 것 같은데 평소에 어떤 화장품 주로 사용하세요? 방금 얘기하는 대로 스킨 로션, 그리고 선크림, 다음에는 비비크림, 그리고 미스트까지 완성. 눈썹도 좀 그리시는 것 같은데요? 조금. 조금 아닌 것 쪽을 같은데. 안 해야 되니까. 네, 근데 뭔가 영문 씨가 저보다 화장품에 대한 이해가 더 높은 것 같아가지고 좀 씁쓸한 생각이 드는데요. 샹하이 짜화 남성 전용 화장품뿐만 아니라 영유아 전용 화장품도 만들어서 인기를 받고 있다고 하고요. 중국의 영유아 관련 시장이 성장하고 있다는 얘기는 우리 계속해서 몇 번 거쳐서 나오고 있는데 다들 잘 알고 계시는 부분이죠. 네. 네, 이렇게 샹하이자는 제품마다 브랜드마다 겨냥하는 시장이 뚜렷하다는 게 특징인데요. 그렇네요. 뭐 다른 브랜드에도 많은데요 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중국에서는 최초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그리고 이제 중국에서 11월 11일이 무슨 날인지는 다들 아시죠? 11월 11일? 11월 11일? 광군절이잖아요. 네, 네, 예전에 저희 배웠거든요. 네. 11월 11일 솔로데이 네, 그리고 맞습니다. 광군절. 중국에서 엄청난 규모의 온라인 쇼핑이 이루어지는 날이잖아요. 네. 네, 맞습니다. 작년 광군절이었는데요. 네. 광군절 슈퍼 행사 때 이 샹하이자와가 억 위안대의 단독 타이틀 스폰서로 참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이날 하루에 온라인 쇼핑 거래 금액이 한국의 1년 온라인 쇼핑 거래 금액하고 맞먹는다고 하니까요. 단독 스폰서의 효과가 얼마나 컸을지는 뭐 굳이 언급할 필요도 없겠죠. 엄청나네요. 네. 그리고 사실 중국인들이 한국 화장품 참 좋아한다는 건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 네. 특히 아모레 퍼시픽의 인기가 상당하다고 하는데요. 최근에는 이 샹하이자와가 아모레 퍼시픽의 점유율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해외 브랜드를 하나씩 이겨가며 자리를 잡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이제 앞으로도 상하이자와가 중국 화장품 브랜드의 자존심을 지켜나갈 수 있을지 지켜보는 것도 굉장히 재밌을 것 같습니다. 네, 전 세계에서 위상을 떨치고 있는 중국 기업들 다음 시간에도 계속되니까 기대 많이 해주세요. 현재 중국의 뷰티 산업이 얼마나 발달돼 있다고 보시나요? 오히려 한국에 와서 제품을 진짜 막 이만큼 네. 많이 사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듣기로 중국이 한국보다 3년 늦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중국이 한국보다 3년 빠르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중국의 한 사이트에 라이브 방송을 한 적이 있어서 중국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했는데 솔직히 비슷했어요. 제품의 어떤 네, 많이 다를 줄 알았는데 또 중국 분들과 한국 분들은 피부 타입도 기후도 많이 비슷해서 나라마다 또 좋아하는 콘텐츠 다 다르고 반응도 다 다를 것 같은데 대부분 딱 봤을 때 비포 애프터가 뚜렷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제품 리뷰를 할 때는 이게 번역이 되고 저희 말이 옮겨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콘텐츠를 만들 때 좀 쉬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러면 그 라이브 방송 진행할 때 반응은 어땠나요? 중국 그 분들이랑 방송을 할 때는 그냥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숫자가 되더라고요. 개인 채널에서 혼자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1시간 만에 15억을 팔았더라고요, 개인이. 정말 중국은 넓고 직업은 많다. 중국과 관련된 다양한 직업들을 통해서 중국 기업 문화를 살짝 엿보는 시간입니다. 네, 저희가 바로 조금 전까지 중국의 화장품 시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 아마 네. 지금도 그 연장선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지난주와 저희 함께 해주셨죠? 뷰티 크리에이터 김수진 씨 다시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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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뷰티 크리에이터 콩순이 김수진입니다. 네, 콩슈진으로 제가 합쳤네요. 콩슈니를 불리고 계신 뷰티 네. 크리에이터 김수진 씨.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 뷰티 동영상을 몇 개 보면서 들었던 궁금증이 하나 있거든요. 이 많은 화장품들 어떻게 다 알고 계세요? 사실 저도 그게 제일 궁금했는데요. 사실 저 같은 경우에는 그냥 어떤 제품을 우연히 썼어요. 근데 괜찮으면 몇 년 동안 그냥 계속 그것만 사는 거예요. 딱히 뭐 저도 스터디를 그래요. 하지 네. 않기 때문에. 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제품 다양하게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일단 처음에는 제가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월하게 제품 리뷰를 할 수 있었고 네. 화장품 어떤 거 리뷰를 올릴 때 저희도 좀 시대에 앞서 나가야 돼서 런칭하는 제품, 신제품을 빨리 올려야지 저희의 이렇게 유입률도 많아지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신제품 이제 브랜드에서 연락도 주시고 하셔서 많은 제품을 신제품 나올 때마다 쓰다 보니까 이거는 이래서 다르네, 이건 이래서 다르네 해서 공부를 자연스럽게 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잘 알고 있다고 해도 사실 기술이 부족하면 할 수가 없잖아요. 네. 특히 아이라이너 경력 10년째인 저도 아직도 아이라이너 그리는 게 맞아. 굉장히 어렵거든요. 저도요. 네. 메이크업도 계속 연구하고 연습을 네. 하시는 건가요? 메이크업도 처음에는 제가 스킨케어 뭐 리뷰를 많이 했는데 메이크업을 해외 유튜브를 많이 보고 배우기도 했고 요즘은 저도 이제 이걸 직업으로 하니까 전문적이어야 되겠다 생각해서 메이크업 학원 다니면서 자격증 공부도 하고 있어요. 네, 근데 여자 셋이서 화장품 얘기를 또 시작하니까 우리의 이 남규 씨가 네, 소외돼서 동공지진 제가 네. 봤거든요. 네. 저 사실 정말로 화장품에 관심이 많거든요. 네. 많은데 많으세요. 네. 보미 씨가 눈이 너무 초롱초롱해갖고 저한테 아예 등을 돌리고 저 등 보고 방송하고 네, 있어요. 뒤통수 네. 네. 저도 그럼 질문 하나만 네. 또 허락해 주시면 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개인 방송을 한다고 했을 때 저 그 주변 반응이 좀 궁금하거든요. 저도 처음에는 따로 하는 일이 있고 이게 취미였거든요. 네. 취미였는데 점점 어느 순간 이거로 인한 수익이 발생하고 점점 직업이 됐어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가볍게 시작해서 사실 닉네임도 정말 처음에 가볍게 진 거거든요. 근데 이제는 많은 브랜드랑 협업하고 그러면서 주변 분들도 처음에는 그게 직업이야? 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오히려 나 이거 하는데 좀 홍보 좀 도와줘라고 좀 이렇게 태도가 바뀌었어요. 그렇구나. 근데 옛날에야 사돈이 땅을 사면 배 아파한다 하지만 요새는 사돈이 땅을 사면 덩달아 산다고 하잖아요. 그런 말이 있나요? 오늘 처음 작가님 듣습니다. 지어내신 말인 것 같은데. 네. 뭐 아무튼 뭐 방송을 보면서 이거 괜찮네 하고 좀 네. 따라 사는 분들도 계신가요? 네, 뭐 따라 사는 분들도 있고 제가 리뷰를 하면 바로 그거 어때라고 하기도 하고 네, 주변에서도 많이들 정말 따라하세요. 심지어 제가 블로그 하는 거를 따라서 직업을 바꾸신 분도 계시고 네, 정말 많은 분들이 있네요. 네. 네, 이제 중국 진출에 대한 얘기 안 할 수가 없는데 네. 중국 진출 앞두고 있다고 그때 말씀 주셨잖아요. 사실 해외 진출로는 중국이 처음이 아니라고 들었는데요. 맞나요? 어떤 나라에 또 도전해 보셨었는지? 우선은 지금 국내 채널을 중점으로 하고 있고 제가 지금 라이브 방송을 하고 있는 채널이 뭐 베트남, 태국, 스페인 이쪽으로 동시에 6개국의 와. 그 번역이 되어서 라이브 방송이 나가고 있어요. 네네. 그래서 처음에는 중국으로 해서 제 영상을 번역해 나갔고 지금은 베트남 쪽으로 많이 돼서 제가 얼마 전에 베트남 K-뷰티 콘서트에서 베트남 팬분들한테 메이크업 해드리고 뷰티 쇼를 하고 왔어요. 사실 이 영상 매체가 해외 시장에 진출할 때 가장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그렇죠. 진출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드는 게 네. 그냥 그 외국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는 게 그냥 해외에 해외 진출. 진출했다 이렇게 맞아요. 볼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말 들어보니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나라에서 반응이 가장 좋았어요? 아무래도 아시아권에서 좋았어요. 아무래도 인종도 비슷하고 하니까 그리고 국내에 많이 관광객이 유입되는 그런 나라들 정말 베트남, 태국, 대만 이쪽에서 제일 반응이 좋았습니다. 또 그런 루트 해외 진출도 있겠지만 직접 해외에서 활동을 하신 영역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네. 글로벌 시장에 진출하게 된 혹시 계기를 잘 여쭤봐도 될까요? 계기라기보다는 다들 또 영상에 영어 자막 같은 걸 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어떠한 컨텐츠로 제목을 그냥 뭐 무슨 메이크업이라고 하면 메이크업이라고 한국말 쓰는 게 아니라 또 영어도 같이 올리기도 했고 또 제가 활동하는 채널 자체가 외국인들의 유입이 많기 때문에 그 외국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시면 무시하는 게 아니라 좀 나라 말을 좀 외워서 일부러 니하오, 고니치와, 찐짜오 이런 거를 해서 좀 많이 하면은 그분들도 서로 이렇게 소통이 되고 말이 안 되더라도 어떻게든 팬분들도 번역기로 해서 소통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처음에 시작을 했어요. 근데 아까 뭐 베트남이나 태국이나 대만에서 뭐 반응이 좋았다고 했는데 그러면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계시는 국가가 있을까요? 제가 다녀온 도시가 호치민인데 호치민의 인구의 절반이 30대 중반까지로 되게 젊다고 들었어요. 실제로 가보니까 뭐 이니스프리, 토니모리 이런 한국 브랜드가 많은데 한국 브랜드 제품이 많이 가 있는 그런 수출된 그런 나라들에서는 K-뷰티를 정말 많이 좋아해 주시고 자연스럽게 저희
K뷰티 크리에이터들도 많이 좋아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가니까 이미 조금 진출하신 분들이 있어서 제가 조금 더 수월하게 간 것도 있고 그리고 한국의 화장법, 자연스러운 여배우 화장법, 한국의 뽀얀 피부 표현 이런 거를 많이 관심을 가져주시더라고요. 근데 진출되어 있는 나라들이 되게 많은 걸로 아까 말씀 주셨는데요. 나라마다 또 좋아하는 콘텐츠 다 다르고 반응도 다 다를 것 같은데 좀 이렇게 디테일하게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우선 라이브 방송을 할 때는 메이크업처럼 확 변화되는 콘텐츠를 많이 좋아하시고요. 동남아 쪽 분들은 아무래도 피부 색깔 때문에 뽀얀 피부 관리, 미백 관리법, 홈케어를 많이 좋아해 주시는 편이고 대부분 딱 봤을 때 비포 애프터가 뚜렷한 걸 좋아하시더라고요. 저희가 제품 리뷰를 할 때는 이게 번역이 되고 저희 말이 옮겨지는 게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컨텐츠를 만들 때 좀 쉬운 말을 해야 되겠다라고 많이 생각을 해요. 또 저희도 피부 표현을 어떻게 할 때 정말 뽀얗고 어떻게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게 번역이 될 때는 그냥 화이트닝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조금 어렵고 차이점으로 보면은 그냥 그런 언어 선택 같은 거? 한국에서만 활동했을 때와는 다르게 해외에서도 이 방송을 본다는 가정하에 만드는 콘텐츠는 좀 또 차이가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아무래도 해외 분들이 보는 거는 저도 말을 쉽게 어려운 말을 사용을 하지 않고 제품을 볼 때도 아무래도 글로벌적으로 좀 더 유명한 제품이구나. 글로벌로서 좀 유명한 우리가 딱 말해도 아는 제품들을 주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K뷰티에서 정말 이거는 한국의 좀 대표적인 화장품이다. 수출되어 있다. 이런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자막 같은 것도 좀 영어를 쉽게 넣는 편이에요. 디테일하게 오히려 한국 자막 해시태그로 많이 있으면 못 알아듣더라고요. 저는 이거 오늘 문득 든 이제 궁금증인데요. 저희가 오늘 기업 리포트를 통해서 샹하이 지아화 알아봤잖아요. 네. 네, 이렇게 아까 우리 공부한 바에 따르면 중국 화장품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 방송을 하시면서 혹은 활동하시면서 중국 화장품 사용해 보신 적 있으세요? 네, 제가 한번 그 중국의 한 사이트에 라이브 방송을 한 적이 있어서 네. 중국의 스킨케어 제품을 사용했는데 솔직히 비슷했어요. 제품의 어떤 네, 많이 다를 줄 알았는데 또 중국 분들과 한국 분들은 피부 타입도 기후도 많이 비슷해서 네. 비슷했고 오히려 베트남은 라이트한 제형, 습한 나라는 라이트한 제형을 많이 썼는데 중국이랑 저희는 좀 비슷했어요. 네. 네. 그러면 그 라이브 방송 진행할 때 반응은 어땠나요? 우선 저는 숫자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라이브 방송을 할 때는 뭐 많아봐야 진짜 몇천 명 들어왔는데 중국 그 분들이랑 방송을 할 때는 그냥 10,000명, 10만 명 이렇게 숫자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숫자에 정말 크게 놀랐던 기억이 나요. 정말 많네요. 네. 네. 그리고 어떠한 경우가 있었냐면 저희도 한국의 홈쇼핑은 한 시간에 뭐 1억 이렇게 하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떤 왕홍분이 그냥 개인 채널에서 혼자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 한 시간 만에 15억을 팔았더라고요, 개인이. 정말 그래서 15억. 네, 그래서 와. 그런 단위 같은 거를 봤을 때 정말 그냥 맨날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그야말로. 아까 처음 말씀하신 그 10만 명 이거는 동시 시청자가 10만 명이라는 네, 거죠. 동시 시청자가. 와, 네, 어마어마하네요. 이 중국에 진출하시려면 중국 시장을 잘 아셔야 될 네. 텐데 네. 콩순이께서 볼 때 현재 중국의 뷰티 산업이 얼마나 발달돼 있다고 보시나요? 정말 많이 발전했어요. 제가 한 5년 전에 명동에 있는 화장품 매장에서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는 중국 관광객 분들이 정말 많았는데 그때는 오히려 한국에 와서 제품을 진짜 막 이만큼 네. 많이 네네네. 사가셨어요. 근데 그때 제가 듣기로 중국이 한국보다 3년 늦다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얼마 전 제가 얘기를 듣기로는 중국이 한국보다 3년 빠르다라고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경제 속도도 빠르고 화장품도 지금은 자체도 너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는 중국 트렌드를 따라가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베트남에서 이제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처럼 앞으로 이제 중국에서도 활발하게 활동을 하시려고 준비 중에 계신데요. 중국 활동을 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수진 씨는 어떤 노력들을 하고 있나요? 네, 아무래도 왕홍분들이 라이브 방송으로 실시간 소통을 많이 하고 계셔서 저도 그런 라이브 방송 쪽으로 지금 미팅을 많이 하고 있고요. 네. 앞으로는 제 개인적인 콘텐츠를 만드는 것도 있지만 중국 왕홍분들처럼 소통하는 능력을 조금 더 기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수진 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계속해서 새로운 분야에 들어가서 새로운 노력을 계속하고 있잖아요. 중국에 진출한다면 다른 나라에서 해왔던 거는 다르게 꼭 여기서만 해보고 싶은 뭐 프로젝트 그런 게 있을까요? 제가 최종 꿈은 정말 콩슈니의 브랜드를 내는 건데 브랜드가 국내 시장은 좀 좁다고 생각을 해서 이거를 중국으로 진출하고 그리고 제가 그 브랜드를 만드는 것뿐만 아니라 그래도 한때 꿈이 쇼호스트였으니까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소통도 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는 콘텐츠까지 만들어 보고 싶은 게 제 큰 꿈입니다. 자, 그럼 저희가 마지막으로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는지 이 부분도 들어봐야 될 것 같거든요. 네, 궁금해요. 네, 앞으로 제 계획은 지금처럼 꾸준히 열심히 활동을 하면서 12월에 제 단독 저서가 사실 나오거든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그래서 단독 저서도 열심히 활동을 하고 근데 저희 지금 출판사랑 얘기를 한 게 한국에도 나오고 이걸 대만이랑 다른 곳에도 수출까지 얘기가 나와서 정말 좀 글로벌로 전문적인 뷰티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고요. 앞으로 또 제가 중국의 제품을 런칭을 하려고 많이 시장 조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중국으로도 제품을 런칭하고 그거를 직접 제가 라이브 방송으로 판매하는 그런 다양한 활동을 하는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습니다. 네. 자, 2주 동안 수진 씨를 통해서 정말 많은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어쩌면 새로움이라는 단어와 가장 잘 어울리는 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오늘 정말 바쁘셨을 텐데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리고 앞으로 저희가 수진 씨 가는 길을 모두 다 한 마음으로 응원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차이나코드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짜이짠! 바이바이!